구화 예고를 컷별로 멈추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꽤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그동안 품었던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화 예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경이 기름을 뽑아 쓰는 펌프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그게 의도적인 범행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근처에 떨어져 있던 펌프가 사용된 흔적을 냄새로 추적하고 있는 거겠죠. 즉 구화에서는 또 한 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범은 정유로인 것 같은데요. 자다가 오줌이나 싸라 이 자식아. 그런데 주변에 탄 흔적이 별로 없거든요. 즉 화재가 일어났지만 금방 발견해서 꺼버리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화에서 CCTV를 통해 방앗간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타고 있는 택시를 찾았죠. 번호를 조회해보면 그게 정윤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장재경이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호의 아내 시정이 학교에서 쫓겨난 게 억울해서 복수하는 거라며 적반하장을 시전하죠. 현재로서는 현장에 오래 세워둔 택시가 있었고 그게 정윤호의 것이라는 것만 밝혀졌죠. 하지만 그건 살해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었죠. 바로 피를 밟은 족적. 당시 정윤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집에 있다면 바로 범인으로 특정하고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입었던 옷과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을 테니 루미놀 검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겠죠. 자, 정윤호 붙잡히기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가 경찰에 붙잡힐지 그걸 두려워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윤지는 재경에게 배달 온 1533의 쪽지를 펼쳐봅니다. 그 후 재경이 화장실에서 약을 먹는데 당연히 레몬뽕이 아니라 8화에서 윤진이 구해온 식욕 억제제겠죠. 그리고 차 안에서 윤진이 레몬뽕을 계속해서 보내오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게 1533의 정체와 목적이죠. 그는 도대체 왜 장재경을 납치해 레몬뽕을 중독시켰을까? 그리고 저의 예상과 같은 대답을 윤진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재경이 너를 이용해 원종수를 잡으려는 거라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장재경을 납치한 건 박준서와 같은 팀으로 움직이던 1533이며 그가 원종수를 처단하기 위해 재경을 납치해 약에 중독시켰다고 예상했는데요. 9화에서 슬슬 이 내용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종수와 또 다른 남자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원종수,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복장을 입고 뒤로 기댄 모습을 보이는 이 남자. 얼굴 형태를 보면 이무생 형님으로 보이는데 이어서 나오는 원종수의 대사, 우리가 회사 다음 주인이라는 거. 이 말로 추정해보면 무생 형님 역시 원종수와 비슷한 처지, 즉 재벌가 2세나 3세라는 뜻이겠죠. 더 이상 아버지인 회장님께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회사 다음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박력 있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수가 회사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이구전자 한 부회장이겠죠. 금영그룹의 부회장인 원종수는 이구전자의 한 부회장을 확실하게 엮어서 피로동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무생 형님의 옷차림이나 뒤로 물러난 기세를 보면 도저히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종수와 편을 먹을 것 같지는 않죠. 결국 이 설득도 실패하고 열받은 원종수는 또 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는 재경과 윤진이 나옵니다. 윤진과 재경의 옷이 아까 수사하던 화재 현장으로 보이고 약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그 날인데 현장에 윤진이 온 걸로 보면 민현우의 집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정윤호가 결국 할머니를 죽였나 싶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불에 탄 흔적은 잘 보이지 않고 만약 할머니가 죽었다면 주송이도 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 정윤호의 방화는 실패로 돌아가겠지만 현장에 남긴 단서로 인해 정윤호는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부회장 설득에 실패한 원종수는 또 태진에게 화를 내고 있죠. 궁지에 몰린 태진은 원 회장을 찾아가 어떤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 회장이 선을 넘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태진이 종수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떠받드는 역할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의 주인공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진 입장에선 답답했을 겁니다.
분명히 회의 때 시장을 공략하려면 같은 학교 선후배 라이벌 관계의 경쟁심을 건드리라고 말했을 텐데 원종수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 않고 아무 소득 없이 시장과의 첫 미팅을 끝냈죠. 보다 못한 박태진이 자신이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의 중추로서 앞에 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 회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고에서 보인 것처럼 화를 내고 거절할까요? 8화에서 이번 일이 잘못되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었죠. 원 회장에게도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태진이 앞에 나서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바로 자금 문제. 8화에서 원 회장이 사재를 터는 제스처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그걸 턴다면 마지막 보험까지 사라지는 거니까 그 자금을 박태진에게 마련해 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원 회장의 사재인 척 출자할 수 있는 돈을 구해오라는 거죠. 그럼 박태진 네 말대로 너를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딜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태진은 정말로 비밀번호가 더 급해진 상황일 겁니다. 일단 100억은 훌쩍 넘는 돈이 들어있으니 그 돈을 꺼내 원 회장을 설득한다면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종수를 뛰어넘어 1인자 주인공이 될 기회니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털어놓게 하려고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최지연을 만나죠. 맨날 모텔에서 쿵떡쿵떡 데이트만 하더니 그리고 오윤지는 예고 마지막에 최지연을 만났죠. 그래서 박태진과의 만남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증거 채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번호가 03으로 시작되죠. 8화에 나온 박태진의 필기를 보면 3학년 6반의 첫 모임 날짜였습니다. 박준서에게 3학년 6반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의리로 레몬뽕 판매를 도운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현재일까요? 저는 색감을 보니까 과거 장면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지연 집에서 나온 박태진을 목격한 정윤호의 돌발 행동이 시작됩니다. 네가 불륜관계 들키지 않으려고 준서 죽인 거 아니냐며 따지죠. 이 전화야말로 박태진을 궁지로 몰아 원 회장을 찾아가게 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치현이 장재경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원종수는 CCTV에 우리 안 찍힌 거 확실하냐고 또 하나만한 소리를 하죠. 그리고 1533이 드디어 장재경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장재경이 뭔가를 보며 이거 우리 집 앞이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진이 전송되어 온 거겠죠. 그래서 1533을 잡으러 미친듯이 뛰어가는데 아마도 뭐 만나주지는 않고 또 무슨 단서만 던져주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화의 주인공 히어로 정윤호가 나오는데 그가 낑낑대며 뭔가를 내리치고 그 후 조치현과 드럼통을 밀어 바닥을 감춥니다. 냉동창고로 보이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명국의 죽음 역시 정윤호의 돌발 행동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윤호가 이명국을 죽이고 조치현을 불러 시신을 수습한 건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원종수나 박태진의 오더를 받은 거라면 이렇게 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즉 정윤호는 방앗간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충성하려고 이명국을 미행하다가 그가 금영제약의 비리를 제보하려는 사실을 알고 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오치현에게만 알려 시신을 수습한 거죠. 4화에서 이명국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태진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이명국이 어디 살아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대사는 이명국이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죠. 즉 원종수와 박태진은 이명국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날카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 그러니까 정윤호가 혼자 설레발쳐서 살해하고 냉동창고에 시신을 숨겨 그저 실종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정윤호 대단하네요. 혼자 다크나이트 찍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금영제약과 원종수를 지키는 특급 살인자. 어쨌든 예고의 마지막에는 장재경과 오윤진이 최지연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갔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불륜관계 까발리고 박태진을 잡아들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최지연은 계속해서 보험금에 집착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박태진이 10억도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목 조르며 비밀번호 달라고 했을 때 10억을 요구했었잖아요. 하지만 쫌생이 박태진이 거절했고 최지연은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지연이 결국 누구에게 붙을까요? 돈이 필요한 오윤진은 거절하겠지만 장재경은 기꺼이 자신의 몫에서 10억을 최지연에게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박태진 나가리 되는 거겠죠.
자,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구화 예고의 모든 장면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역시 가장 충격적인 건 정윤호가 다크나이트로 이명국을 살해하고 숨긴 거였네요. 흐름을 보면 고등학교 시절 최경태를 죽이고 불을 지른 것도 정윤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